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엽니다. 자, 비명계 이낙연계인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처음 여는 의원총회입니다. 이름도 쇄신 의원총회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그동안 뭐 했나? 자, 지금 송영길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육성 녹음에 그대로 이름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녹음 파일의 주인공인 이정건 전 부총장 역시 원외 지역위원장이면서 국회의원도 하기 어려운 사무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게다가 기자들이 물으면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대면서 엉뚱한 대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중앙일보가 이재명 대표의 어젯밤 행동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바로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탈당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자진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당 조치, 탈당 권유를 못하고 뒤로 야, 네가 좀 나가라. 자, 송영길도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심판원 같은 데서 이걸 진상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좀 조사해라. 그리고 뒤로는 나가달라. 꼬리 자르겠다. 너희들 골치 아프다. 이게 민주당의 정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야, 나 좀 잡아가라. 이런 식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약속도 안 돼 있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 중에 내 휴대폰을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이 논란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 이러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년 총선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국민의힘이 좀 잘하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어젯밤 행적, 그리고 송영길의 휴대폰, 지금 민주당 이렇게 비겁한 정체를 하냐는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중앙일보가 방금 전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관석 의원에게 탈당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윤 의원은 고심 끝에 당 지도부 제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 왜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당 기구를 활용해서 출당 또는 탈당 권유를 못합니까? 그만큼 본인이 찔리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보다 더한 짓을 하고 지금 기소까지 됐는데 당대표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윤관석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뒤로 그냥 밥 먹으면서 술 먹이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구태정치의 그 자체입니다. 자, 이승만 의원도 자진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압박하는 이 방법, 이게 바로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 수법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셀프 출두해서 개망신을 당한 송영길, 그러나 송영길도 다 계산이 있습니다. 야, 나는 내 발로 검찰이 걸어갔다. 나 도망 안 간다. 구속 좀 시키지 말아달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봐 겁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송영길이 냈다는 휴대폰이 화제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다음날 4월 30일 제출했다고 송영길이 말했는데,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출된 휴대폰은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휴대폰을 낸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아니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런데 이거 다 초기화 시켜놓고 제출했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휴대폰 그냥 새거 하나 그냥 갖다 바친 겁니까? 송영길의 변호인은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지 않느냐, 그전 자료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휴대폰을 바꾼다. 일반인들은 휴대폰 10년 이상 씁니다. 무슨 1, 2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아무튼 이거는 조금 웃기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휴대폰 기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죠. 보통 4,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칩이 있습니다. 유심 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자, 카톡 메시지 초기화된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변호인이 말이라고 하는지 막걸리라고 하는지. 보통 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유심칩을 그대로 쓰면 기록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기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진정한 수사협조라고 보기 어려운 쇼에 불과한 겁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탄압받는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휴대폰 제출을 언급한 것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줘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법조인의 말입니다. 아무튼 비겁한 전현직 대표 송영길과 이재명이 내년 민주당 총선 폭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